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해결해 나가는 종목응급실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 순서 살펴보면요. 오늘 금일 마감 시황과 증시 체크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 공략주 리뷰와 세 번째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오늘 간밤에 미증시는 미국 도매 물가와 또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래도 큰 움직임 없이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개인과 기관에는 강한 매수세에 0.13% 오른 2,500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에 강한 매도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30% 오른 73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면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와 2차 전지는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줬고 또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모두 다 하락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는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면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바로 김보낸 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칼리 전문가님은요. 현직 프랍딜러 팀장을 맡고 있고 꾸준하고 원칙을 지키는 단기 트레이딩을 위주로 진행하는 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와 종목응급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사실상 증시가 좀 나쁘진 않았다라고 총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현재 시장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사실상 이번 주 내용 자체 전체적인 총평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 정도로 일단 우리 시장 해석 자체를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일단 현재 구간대 오늘까지 마감까지 이제 강보합으로 잘 보여줬는데요. 자, 미증시 흐름 자체를 한번 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우리가 이제 가장 현재 시장에서 일단은 포커스를 잡고 있는 고용 상황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내용들 자체가 금요일 날 지금 확실하게 반영을 보여주면서 낙폭 흐름 자체를 가져갔었습니다. 자, 대신에 이번 주 내용 자체는 우리가 포커스를 잡았었던 가장 메인 이슈는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물가지수로 본다라고 하면 주요 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CPI랑 PPI에 대한 지금 발표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총평을 드린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요. 나쁘지 않다. 뭐냐면 사실 시장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는 행위, 상승이든 하락이든
둘 다 상관없이 시장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금 크게 눌러주면서 매도세를 크게 키워갔었을 텐데 예상치에서 0.1% 수준의 위아래 변동성을 가져가다 보니까 CPI든 PPI든 예상 범위 안에 놓여져 있고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다음에 볼 수 있는 PC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도 사실상 시장에서 크게 미비하게 지금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보시면 되냐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우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잡혀 있으면서 떨어지지 않는 물가 지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시장에서 컸었다라고 하면요. 이제는 사실상 경기 침체 그리고 나머지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가 확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상 따라오는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타이트했었던 고용 자체가 확실하게 풀려주고 이 내용 자체가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침체로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 자체가 아직은 우려에 대한 내용 수준까지 시장에선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이번 물가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크게 우려나 내용 자체를 담아두지 않고 변동성을 크게 띄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 흐름 자체를 지금 좀 강하게 가져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주 가장 크게 포커스를 좀 잡을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상 젠슨왕의 이번 발표 내용 자체가 다시금 AI 시장에 대한 불을 지피는 내용으로 일단 좀 가져갔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자, 무려 장중에 사실상 마감 자체를 엔비디아가 8% 넘는 수준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최근에 지금 나스닥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 말고 지금 사실상 이제 수요일장이었어요. 수요일장 기준으로 무려 8.15%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갔고 목요일자 기준으로도 2% 넘는 2% 가까운 상승 그리고 현재 프리장 기준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세 흐름 자체를 보여주다 보니까 정말 좀비처럼 튀어 오르는 이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전반적인 나스닥 흐름 자체에서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결과값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평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젠슨왕이 이번에 결론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블랙웰 지금 없어서 못 판다. 그리고 오라클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지금 엔비디아 칩 이런 얘기까지 나와주면서 다시금 AI 시장에 불을 지폈어요. 이게 AI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까지 지금 좀 영향을 끼치면서 지속적인 매수세 내용 자체를 다시금 담아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사실상 이번 주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저 역시도 크게 단발적인 변동성 수준 정도만 생각했었지 크게 추세를 좀 바란 건 아닌데 좀 제가 그래도 생각했었던 시나리오나 내용 자체 저 역시 조금 틀어질 정도로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를 준비하는 우리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일단 좀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명절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는 멈추지만 미증시는 계속적으로 월화수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내용 자체 지속적일지 아닐지 우리가 명절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로 잡힐 거고 이게 25bp냐 50bp냐에 따라서 또 시장 방향성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각각 지금 현재 미증시만 보더라도 손바닥 뒤집듯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지금 현재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실상 단발적인 대응 내용 해석에서는 버티기 힘들 정도의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또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조만간 또다시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금 매수세가 지금 크게 나와주고 있는 현재 시장 내용 자체에서 다음 주 우리가 충분히 이 내용을 가지고 대응을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오늘자 준비한 히든 종목 내용 자체도 이 내용을 지금 삼아서 일단은 잘 가져왔으니까 꼭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한번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청자 커뮤니티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온돌님이 엔비디아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최근 엔비디아의 CEO 잭슨 황이 요즘 AI 칩 수요가 너무 많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최신 칩 블랙웰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요를
밝히고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 있는 발언 한마디에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던 뉴욕 증시를 거의 돌려 세웠습니다. 잭슨 황의 이런 발언에 기술주들의 강한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면서 엔비디아도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엔비디아가 최신 AI 칩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런 호재 소식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시총도 이제 3조 달러에 급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문가님.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최근 들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의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 제가 이거를 개별적으로도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시청자님 통해서보다는 지금 이 방송 통해서보다는 이제 개별적으로 지인들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좀 전화 와서 이런 거 좀 어떠냐? 왜냐면 이제 좀 개별적으로 이제 이런 질문들까지도 이제 좀 많이 받는 게 이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많이 받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 종목입니다. 어쩔 수 없죠. 시총 상위에 이제 좀 놓여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 자체를 좀 받아주고 있는데 저도 쉽게 최근에 이제 낙폭에서도 저 역시도 쉽게 지금 손절을 봐야 된다. 무조건 하락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얘가 다시금 계속 고점을 그리면서 넘어간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선두를 가지면서 가장 먼저 하락을 가져가고 뭐 고점 대비 뭐 지금 현재 50% 80% 이렇게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시장 전반적으로 정말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엔비디아는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다시 횡보장세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좀 버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 위치에서 지금 일단은 다시금 한 번 더 브리핑 드린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에 대한 지금 현재 상승 자리값 고점 대략적으로 이제 140 정도를 당연히 픽스 삼아서 여기를 이제 최고점 삼아서 이 사이 구간대에서 지속적인 변동성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더 우리가 올해가 지나는 시점까지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는 100달러에서 이 140 사이 구간대 지속적으로 횡보 장세를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타이밍에서 장기적인 관점 내용 해석을 접근하면서 지금 타이밍에서 본다라는 내용 자체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장기적인 보유 관점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평단가가 현재 위치에서 제가 봤을 때 최소 60 혹은 50달러 수준에서 가져가시는 보유자 영역에서 본다라고 하면 홀딩 영역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 신규 접근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메리트가 그렇게까지 크게 이어지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 자체 향후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그렇게까지 크게 죽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원웨이 상승을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단기보다는 장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매수 시점에서는 단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코리님이 경기 침체 우려에서 한 주 만에 지금 반전이 된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큰 시장이죠. 아무래도 미국 도매 물가와 또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무난한 결과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확실해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국내 증시 추석 연휴를 보내고 바로 다음 날 이제 FOMC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 국내 증시 더 지수가 많이 반등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곧 있을 금리 인하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고 이제 몇 BP가 될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전문가님 보셨을 때 금리 인하 이후에 저희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우려에서 한 주 만에 지금 계속적으로 뒤집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수에 대한 확실한 변동성 그리고 방향성 이런 내용 자체가 아직 안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손바닥 뒤집듯 계속적으로 바뀌는 이유가 사실상 아직 확신이 없어서요. 상승도 애매하고 하락을 지금 앞에서 원웨이로 보여주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번 지금 현재 9월 초 기준으로 만들어졌었던 고용지표라든지 제조업지표라든지 지금 현재 물가지표까지 지금 나와줬는데 이 내용들 자체가 상승 하락 자체를 지금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 자체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가 한 주 만에 지금 삭제가 됐는데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가 정말 없어진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건데 사실상 없어지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대나 내용 자체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딩 내용 자체에서 이 자금 자체가 청산 내용 자체도 얼마든지 시장에 지금 우려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조업 지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고용 지표나 내용 자체가 확실하게 반등을 가져가면서 우려나 내용 자체를 제거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포커스 삼아서 보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금 시장은 하락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내용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를 트리거 삼아서 보여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운서님 지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9월달 FOMC 결과에서는 금리 인하는 무조건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단정 짓기는 힘든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100% 수준인 게 뭐냐면 페드워치 데이터에서 지금 현재 나와주는 거 모습이 뭐냐면 결국에 25bp 아니면 50bp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금 이제 제로는 없다라는 거죠. 동결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이제는 완전히 지워졌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준이나 닉기자라든지 지금 연준의 입을 가져가는 닉기자라든지 이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오히려 브리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25bp, 50bp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를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담아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 증시에 대한 방향성, 단기적인 움직임 자체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아직 확률 자체가 50bp가 벌써 30% 이상 지금 또다시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 화, 또 수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가져가는데 50bp를 가져간다? 그러면 단발적으로 초창기 움직임, 초기에 대한 내용 자체는 환호를 하면서 오히려 증시의 상승을 단발적으로 크게 이끌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25bp를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연준의 대응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실망감을 가져가면서 단발적인 하락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총평 자체는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를 가져가는 내용 자체가 95년도 이때 지금 우리가 닷컴 버블 이전에 보험성 금리 인하를 가져가기 전 이후부터는 사실상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지금 현재 수준에서 1%대 혹은 제로 수준 때까지 금리 인하를 보통 다 보여줬어요. 역사적으로. 그럼 그 사이에 사실상 침체가 오냐 안 오냐인데 사실상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자꾸 반등을 해서 시장이 반등을 해서 그 얘기를 확답을 못 드리는데 자꾸 지금 현재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침체 우려로 끝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계속적으로 놓여져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침체가 굉장히 강하게 올 것이고 이번에 스타트를 25bp를 하든 50bp를 하든 결론적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중장기로 봤을 때 침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담아두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가져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한번 크게 무너질 것이다. 저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응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하락에 크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단발적으로 9월 그리고 10월 초 이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사실상 시장에 대한 큰 우려보다는 횡보장세, 변동성 내용 자체를 담아두시면서 시장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내려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살펴보면요. 오후님이 애플 이번에 아이폰 16 출시가 됐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한가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애플의 첫 AI 아이폰 16이 출시가 됐는데요. 근데 AI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장 반응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애플 주가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AI 기능은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사상 처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1차 출시국에 지금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과거 아이폰 출시 공개 행사에서 주가는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또 다시 회복된 사례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고 전문가님 아이폰 16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자, 제가 10년 동안 갤럭시를 썼습니다. 어, 지금도 사실 이제 갤럭시를 쓰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분석 때문에 저 역시도 이제 시장에서 도태될 수는 없고 직접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연동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맥북도 써보고 지금 현재 아이패드도 쓰고 사실상 다 사용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연동이나 이런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정말로 애플을 계속적으로 한번 사용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왜 자꾸 애플만 사용을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좀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이게 아이폰 14 프로거든요. 네. 14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15에서 한번 좀 기대감을 가졌어요.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나 내용 자체를 봤는데 이제 C 타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당연히 이제 성능이나 내용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14 프로나 사실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번 16은 굉장히 저도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오히려 이제 14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바꾸는 주기가 2년에서 3년이잖아요. 그러면 2년에서 3년 기준으로 이제 좀 바라봤었을 때 충분히 혁신이 여기선 좀 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16에 대한 내용 자체도 저 역시도 이 내용에 따라서 다시금 이제 찾아보고 왜냐면 정말 괜찮다. 우리가 좀 바뀌는 게 좀 많이 좋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바꿀 의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찾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갤럭시에서 이미 선보였었던 내용에서 플러스 추가 뭐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옆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굳이 터치가 있는데 필요가 있나 싶은 기능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전반적으로 이제 기능 설명이나 내용 자체 제가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써본 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굳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2년 단위에서 지금 아직 망가지지 않은 이 핸드폰을 기준으로 좀 바라봤었을 때 이거를 바꿀 필요가 있는 혁신이었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그렇게 제가 바꿀 정도로 금액을 크게 들이면서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지금 현재 투자를 하면서 바꿀 정도의 혁신이 있었냐. 저는 이게 이번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했었던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은 지금 현재 애플의 주가가 이미 시총 1위예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엔비디아 이 세 가지 애플까지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종목이 이제 계속 엎치락뒤치락 최근에 쌓았었는데 현 위치에서 다시금 이전 고점 수준까지 지금 회복했었던 애플을 기준으로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결론적으로 지금 좀 얘기를 드린다라고 했었을 때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담아두기에는 시총이 너무 무겁다라는 거죠. 여기서 원웨이 독주로 여기서 다시금 10%, 15% 이상 슈팅이 나오려고 하면 이미 3조 수준의 지금 3조 달러 수준의 시총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에서 1%, 10% 내용 자체는 들어가야 되는 투입 금액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그 내용 자체를 버티면서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이번에 혁신을 보여줬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것도 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버텨주면서 슬금슬금 올라가주는 이런 정도 내용까지만 받아주는 거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단발적인 급등이나 내용 자체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 수준 유지 혹은 슬금슬금 티나지 않게 올라와주는 것만으로도 애플 주주로서 판단해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감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매크로 시황으로 지금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애플 지금 좀 사실상 좀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는 지금 비중이나 내용 자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조금 더 줄여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좀 생각드리면 이번에 이제 A18 그러니까 A18 칩을 지금 탑재를 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판매량이나 내용 자체는 사실상 좀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 자체로 다시금 한 번 더 브리핑 드리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승 여력이나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플 지금 현 시장에서 현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조금 더 관망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 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전화 상담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ABL 바이오, 이 종목 금리 인하를 했을 시에 수혜주가 바로 바이오 쪽이라서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는데요. 2%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셨던 생방송 공략주 한번 상승률 보겠습니다. 자, 먼저 8월 30일 날 PALL 이 종목 최고가 기준으로 8% 상승했고요. 또 8월 16일 날 PANW 이 종목도 최고가 기준으로 12%나 상승을 했고요. 또 8월 9일 날 HD 이 종목도 10% 상승했고요. 8월 2일 날 ABT 6%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7월 19일 날 3M 이 종목 28%나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상승률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셨나요? 자, 일단 PLL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일단 좀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를 꼭 지수 추종이나 내용 자체로만 담아두고 개인적인 종목, 개별적인 종목이나 내용 자체로 담아두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예요. 근데 이제 미증시 역시도 지금 현재 변동성이 엔비디아 같은 지금 3조 달러대 가져가고 있는 엔비디아 시총마저도 사실상 변동성 자체가 하루아침에 지금 계속적으로 뭐 8% 그리고 이제 지금 3거래일 동안 10몇 프로 이상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을 만큼 그만큼 하락과 상승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살짝 다른 생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만병통치약 공략주 중에 일단 PALL 같은 경우는 이제 팔라디움인데 최근에 이제 워낙 고점 대비 가격대 자체가 워낙 눌렀었던 내용인데 제가 요거 약간 수혜주에 대한 소외주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지만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의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 접근을 얘기를 드렸어요. 팔라디움 자체에 대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에 대한 내용 자체 하락을 근거 삼아서 거기에 따라서 반사수혜로 올라갈 수 있는 산업 원자재 타겟으로 일단은 바라봤었는데 최근에 지금 8% 최고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어제자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점으로 지금 일단 마감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꺾여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승 탄력은 훨씬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적으로 이제 홈디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고점 대비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진입가 기준으로 아직까지 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지금 일단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M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승폭이나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 내용 자체 홀딩으로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홈디포는 3M 같은 경우는 좀 오늘자 저녁에 제가 일단은 기존에 일단은 손절 종목과 함께 여기서 이제 좀 정리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내용 자체는 지난주 조금 일단은 하나 종목 자체가 이제 11%까지 낙폭은 보여줬지만 다음 주 기준이나 내용 자체로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금 단기 접근으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만병통치약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많이 켜주셨는데요. 저희 방송에 참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켜지실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여기 하단의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방송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네, 저희 종목응급실 메인 코너 전화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전화상담 마지막에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 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삼성전자 82,200원에요. 네. 10%. 아, 그렇군요. 이 종목 그럼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니, 어저께는 또, 어저께 10% 팔았어요. 그냥 쏟아보고. 근데, 얘가 올리지 않고 계속 떨어지기만 뭐가, 무슨, 아, 무슨 뭐안 그렇군. 안 좋은 게 있나. 아, 네. 삼성전자 저희 종목 응급실 어제 이어 오늘도 상담이 들어왔네요. 어제 네. 조금 오르더 싶더니 오늘 갑자기 또 3% 떨어졌습니다. 우리 예, 전문가님께 어저께 1,400원 오르더니만 오늘 또 더 빼버렸네. 1,900원이 갔다 왔어요. 네, 오늘 떨어져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삼성전자 사실상 정말 힘든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좀 얘기를 요즘에 뭐가 이거 있나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 이게 지금 삼성전자 자체 문제라기보다는요,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내용 자체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내용 자체를 사실상 얘가 대장 종목이고 얘 자체는 사실상 자체적인 내부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 자체를 크게 일으키지 않고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나 내용 자체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사실상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왜 힘드냐면 외국인 자본이나 내용 자체도 많은 상태에서 사실상 우리나라 대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방향성과 똑같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나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오히려 빠져버린다라고 하면 어떠한 악재나 내용 자체를 떠나서 주가라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건데 사는 사람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호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매도세 내용 자체가 자체적인 내용 자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증시나 이런 부분들의 약세에 따라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금 타격을 크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상 제가 기피하는 종목 1위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자체적인 내부적인 이슈나 내용보다는 지수의 큰 흐름이나 이런 내용 자체를 담아두면서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상 분석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요. 사실상 기본적인 분석이나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봤을 때 얘는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현재 추세나 내용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 맞아요.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한번 지금 반등을 나와주시는 구간대는 62,9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 월화수나 지금 사실 우리 시장 자체가 휴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낙폭이나 내용 자체는 사실 조금 더 견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절반 손절을 가져가신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 갭락으로 스타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장 끝나고 나서 목요일날 이제 스타트를 가져갔을 때 미증시에서 악재를 가져가고 뭔가를 담아뒀었을 때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자체는 이미 시초가에서 반영하면서 추가 낙폭을 조금 더 가져간들 사실상 다시금 충분히 단발적인 큰 되돌림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상 시청자님 낙폭을 조금 더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에 대한 내용 자체로 단발적으로 우리가 좀 기술적 데이터로 좀 접근해 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가 사실상 어느 정도 그래도 저점이다 바닥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준 만큼 반등 역시도 지금 현재 크게 키워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발적으로 지금 일단 진입했었던 평단가까지는 되돌리기는 힘드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82,200원 지금 평단가신데 사실상 되돌리기는 힘들어요. 맥시멈 지금 현재 78,700원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지금 반등 구간 72,800원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진단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요. 다음 주 기준으로 우리가 좀 바라봤었을 때 초반에 지금 시초가 기준으로 충격을 가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 내용 자체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72,800원대에서 아마 정리를 가져가신다던가 약손절로 여기서 커버를 보신다던가 혹은 여기서 비중을 조금 더 줄여 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이고 매수가까지는 조금 찾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우정바이오요. 우정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4,530원에 50%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이게 제 본이 올 수 있나 하고요. 아, 그렇군요. 우정바이오 오늘 럼피스킨병 이슈로 해서 29%나 오늘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네, 시장님 장기 보유를 하셨네요. 사실상 지금 현재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가져가셨던 평단가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22년도 9월 2년 전에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2년 전에 보유를 하셨는데 장기 보유에서 사실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크다 보니까 여기서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가셨네요. 50%까지 보셨다라고 하면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일단은 3,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단발적인 급등 앞에서 보셔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을 텐데 그만큼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 자체를 크게 보여준 만큼 한 번 다시금 하락이나 조정이 나왔을 때 거의 뭐 고점 대비 기준으로 반토막 이상 지금 낙폭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거의 상한가 내용 자체를 좀 담아두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자, 평단가까지만 지금 오더라도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좀 분석을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전고점에 대한 이탈 내용 자체를 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현재 지금 3,060원에서 지금 일단 종가 형성을 보여줬는데 다음 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상한가를 친다라고 했었을 때 3,900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4,000원 초반이죠. 한 번 더 상한가를 가져갔을 때 그래서 이전 고점을 연속적으로 깬다라고 했었을 때도 사실 평단가나 내용 자체로 지금 한 번에 도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지금 현재 추세나 내용 자체로 힘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평단가가 아니고 4,530원이 아니고 제 기준으로는 7,200원 선까지 바라보시는 게 일단은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이렇게 소외받던 종목에 대한 반등 그리고 한 번 더 눌림 이후에 재차 상승 흐름 자체인데 이 매수세가 꺾이면 안 돼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다음 주 기준으로 목요일 장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꺾인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이대로 밀고 넘어간다. 이 종목은 이대로 밀고 넘어간다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 평단가에서 당연히 지금 4,500원 선에서 50%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 이상, 70% 이상 비중 자체는 줄여가시고 내가 애정의 종목이다 판단해 주신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7,200원 선에 정리 본다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꺾인다, 밀린다 느낌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비중을 확실히 줄여가면서 손절을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다음 주 한 주 기준으로 일단 좀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업에 대한 진단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확실히 소외받았었던 종목 자체가 지수 전반적인 눌림을 가져갔을 때 오히려 테마성을 가져가면서 수급이 이쪽으로 지금 좀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매수 관점 사실상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홀딩 바라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정바이오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관망해보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매수가랑 비중은요? 26만 원에 50%입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혼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문의를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이 종목 오늘 제너럴 모터스랑 MOU 협약을 맺고 지금 오늘 한 2% 올라줬는데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디테일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가 사실상 이전에 고점 라인대를 지금 좀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리값에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지금 실적이나 이전 내용까지만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잘 보여주면서 오히려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충분히 보여줬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상승 자체를 훨씬 더 키워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아쉬워요. 오히려 포지션 홀딩 자체는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이나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보실 때까지 일단은 지속적인 홀딩 관점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24일입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 본다라면 한 달 조금 더 기한값을 둘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자 그래도 사실상 지금 현재 음봉으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갭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지금 일단 좀 보여줬었던 내용 자체가 그래도 2%대 긍정적으로 일단 좀 담아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26만 원대 지금 보유하셨던 평단가 기준까지는 사실상 무난할 것 같아요. 이 구간대까지는 무난한데 오히려 이 구간 자체가 다음 실적 10월 24일 이전에 만약에 터치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현재 50% 비중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70% 이상 자체를 지금 줄여가시면서 바라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조금 더 비비고 21선 라인대에서 지금 사실상 지지부진한 흐름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다음 분기에 대한 내용 자체, 실적에 대한 발표를 바라보시면서 홀딩 관점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26만 원 선이 아니고요. 27만 원 선에서 절반 비중 줄여 가시면서 이때부터는 지속적인 상승 대응 자체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증시 자체가 목요일, 금요일밖에 열리진 않기 때문에 이미 바닥에서부터 지금 일단 단기적인 반등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던 현대차 기준으로는 사실상 상승 흐름 자체의 연속점을 가져가기는 저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지속적인 매수 관점 조금 더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음 주 기준으로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 충분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이 종목 조금 더 오를 수 있으니까 관망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 매수가랑 비중은요? 21,000원에 10%. 네, 그럼 이 종목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이게 이제 반도체가 네. 한번 그때 유상증자 때문에 내려갔는데 네. 그 유상증자도 뭐 자금화도 쓴다 그래서 무조건 악재만 아니다 그래서 또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타기 해갖고 21,000원을 낮춰놨어요. 네. 추매를 또 해도 될까 해서요. 추매해갖고 매수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요. 아, 그렇군요. 이 종목 반도체 관련주로 지금 8월 초부터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매수가까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워낙 지금 현재 얘만 나머지 반도체에 대한 내용 자체에선 변동성을 가져가는데 얘만 지금 현재 독주를 하면서 지금 매도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21,000원 평단가를 지금 맞춘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21,000원까지 지금 못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 구간대에서 지금 물을 타서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희석을 시켰을 때 대략적으로 15,000원에서 16,000원 선까지 지금 바라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이 10% 나쁘지 않으시고요. 여기서 충분히 10% 추가적인 비중을 지금 잡기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50원 정도를 사실상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반등 가능성이나 내용 자체로 조금 판단해서 지금 일단은 좀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단발적으로 15,730원 정도까지 맞춰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 충분히 평단가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는 상승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번 반등 보여줬을 때는 오히려 소외받았었던 종목 대비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15,730원을 평단가로 맞출 수 있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물을 타신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하락폭 자체는 한 번 더 저점은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을 드리고요. 다음 주 기준 말고 다다음 주 기준까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돌릴 수 있으니까 현재 구간대 충분히 매수 관점 바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 이제 통신망 들어오셔서 지속적으로 질문 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종목명 어떻게 되실까요? 아, 네, 유니쌤이요. 유니셈 매수가랑 비중은요? 11,700원, 네. 50%.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반도체 관련주죠. 우리 전문가님께 네.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이 종목 좀 쉽진 않네요. 지금 현재 낙폭이나 내용 자체가 추세를 그리면서 지금 일단은 전저점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청자님 지금 이 부분 자체에서 얘 역시도 평단가가 11,70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까지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는 지금 비중 50%를 가져가고 계셔가지고 탈출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그려지진 않습니다. 자, 오늘자 전체적으로 좀 사실상 상담 종목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제가 처음으로 좀 다운을 좀 드릴 수 있을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자체도 크고 사실상 지금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프게 10% 5% 수준의 어떻게 보면 비중 자체를 실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딱 요 하나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히려 가능성 자체가 지금 구간대에서 바닥 따지면서 반등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4,400원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응 자체를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6,400원에서 지금 다음 목요일 기준으로 그렇게까지 큰 하락폭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 여기서 비중 자체를 25% 현재 내용 자체를 절반 줄여놓고요. 그다음에 4,400원에서 다시금 이 줄인 만큼의 그 금액을 타서 오히려 물량 자체를 여기서 더 실어보시고 조금 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장기전으로 일단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힘든 싸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4,400원짜리 값 기준 삼아서 여기서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승부수를 봐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아쉽지만 매도 다운으로 일단 이 종목은 진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셈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전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전화 상담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 히든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들 이렇게 방송 중에서 공략을 해주시는 종목률 상승률이 이렇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이 종목명 알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거 들고 나오셨나요? 자, 이제는 사실상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핫한 테마였었죠. ESS 관련주로 일단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글로벌 재생 에너지랑 이제 에너지 저장 솔루션 기업이죠. ESS가 그 내용이고, 사실상 미국 내 ESS 기준으로 일단 좀 대장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일단 좀 발빠르게 올라와주고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크게 잘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 사실상 테슬라는 이 내용 자체에서 일단 지금 현재 나쁘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너무 편향적인 기업으로 일단 좀 바뀌었습니다. 자, 트럼프 지지 발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내용 자체로 계속적으로 이 전기차 기업 그리고 ESS까지 가져가면서 재생 에너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트럼프 쪽으로 일단 쏠려 있다 보니까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해리스와 트럼프의 이제 대선 토론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좀 여파로 저는 이 종목을 지금 현재 히든 종목 만병통치약 종목 공략주로 일단은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리스 관련주로 좀 놓여질 수 있고 경쟁사 테슬라가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 주가가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을 틈새로 치고 올라와주면서 상승폭을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젠슨항 역시 최근에 이제 백악관 비공개 민간 회의에서 중요한 건 에너지라고 얘기한 만큼 이 부분 자체가 다시금 시장에서 크게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점유율 자체도 지속적으로 증가 형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주가 흐름이나 내용 자체가 지속적인 횡보 장세 가져가고 있었고 힌트 자체는 현재 주가 20달러대 초반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보니까 오늘 저녁 공략주로 가져갈 테니까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미국 ESS 관련주라고 하고요. 또 해리스 수혜주라고 하니까요. 이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종목명, 가격 전략,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